픽세이지 랩에서 공개 세미나를 하다 보면은 많이 나온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C레벨 대상으로 발표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이제 어떻게 발표를 해야 되나 라는 부분에 대한 질문이 꽤 많습니다. 이게 이제 그만큼 어렵다란 어떤 반증이겠죠. 굉장히 C레벨 대상으로 특히 이제 고객의 의사결정권자의 어떤 최정점에 계신 분을 대상으로 발표를 하고 설득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 굉장한 부담이 됩니다. 이분한테 이제 마음을 얻으면 이제 구매가 확정이 될 수 있고 굉장히 강한 어떤 원동력을 만들 수 있고, 반면에 마음에 들지 않았다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은 비즈니스에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C레벨 대상의 발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어렵고 중요하고 많은 분들이 좀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질문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돌이켜보면은 절대로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에 이제 2위 반도체 기업의 C레벨, 그다음에 이제 뭐 국내 1위 항공사 아니면 해운사 이런 데 이제 C레벨, 주로 이제 CIO들이 많으셨는데 그분들을 대상으로 발표를 할 때 정말로 힘들었던 기억들이 많이 나요. 준비 과정도 굉장히 좀 힘들었었고 준비 시간도 굉장히 길었던 걸로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미리 이제 준비를 하지만 굉장한 부담감들을 엄청 많이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제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냐면 항공사, 국내 1위였던 항공사 CIO 분이셨어요. 이분은 이제 업계에서 되게 유명하신 분이었어요. 굉장히 기술력이 좋으시고 일단 질문도 굉장히 날카롭고, 그리고 좀 이제 성격이라고 할까요? 이게 좀 까칠한 걸로 굉장히 좀 유명하신 분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분을 모시고 자리를 마련하는 것 자체도 어렵지만 이렇게 이제 만든 자리에서 조그마한 실수도 이제 용납이 되지 않는, 그래서 굉장히 좀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영업 대표가 그분을 이제 자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분을 만나서 한 40분 정도인가 굉장히 이제 길게 잡아주신 거죠. 그래서 굉장히 힘들게 노력하셔서 그 CIO 분을 모시고 단독으로 CIO 한 분 계시고 제가 이제 발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만들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긴장을 많이 했습니다. 준비하고 하는데 저 혼자 준비하기 좀 힘들어서 그 고객사 CIO의 직속 부장님, CIO 바로 밑에 계시는 부장님하고 한 2주 가까이 사전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CIO님이 원하시는 게 정확히 뭐냐, 그리고 어떤 문서까지 전부 다 같이 리뷰하면서 문서 절차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냐, 이게 어떤 CIO의 질문사항이 맞을까요? 뭐 이런 이제 내용들을 얘기하면서 거의 그 2주라는 시간들을 굉장히 잘 준비를 했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발표 날이 됐습니다. 정말로 엄청나게 큰 대강당 같은 그런 큰 회의실에 CIO 분이 저 끝에 앉아 계시고 저 혼자 이제 앞에 나가서 발표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떨리더라고요. 떨리고 이렇게 해서 발표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의 어떤 뭐 장점들 이런 것들 쭉 어필을 하는 내용들을 설명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시작한 지 채 5분이 되지 않아서 그 CIO 분이 책상을 툭툭 치시더니 발표 그만하시라고 중단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긴급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게 놀래서 있는데 이 CIO 분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한테 직접, 저 발표자인 저한테 직접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으시고 그 발표를 사전 조율하고 준비하셨던 본인의 부하 직원, 부장님한테 이제 막 야단을 치시더라고요. 내가 이런 내용 들으려고 시간을 내야 되는 거냐? 내가 원하는 답변은 하나도 들어있지 않다. 라고 하면서 그 부장님에게 엄청나게 이제 질책을 하시더라고요. 그 질책 시간이 한 20여 분 이상 이렇게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20분 내내 저는 그 이제 발표대에서 정말 고개를 들지 못하고 두 손을 공손히 모으고 이제 20분 동안 이렇게 좀 야단을 맞았던 기억이 좀 납니다. 나중에 이제 끝난 다음에 이제 원인을 좀 이제 그 부장님하고 고객사의 부장님하고 좀 파악을 해보니까 약간 미스커뮤니케이션이 있었던 것 같아요. CIO가 부장님한테
내가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좀 궁금하다라고 던졌던 것들이 저한테 좀 잘못 전달된 그런 상황이었던 걸로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그렇게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기회를 놓친 거죠. 그래서 비즈니스 임팩트가 바로 왔어요. 저희는 그 뒤를 수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C레벨 대상으로 발표한다는 거는 그만큼 어떤 좋은 기회이면서도 잘 준비하지 못하면 굉장히 큰 리스크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슬라이드 좀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느꼈던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한 거고요. 그 중에서 요런 부분은 좀 핵심인 것 같아서 이렇게 좀 정리를 했어요. C레벨 대상으로 설득을 어떻게 할 건가 라는 부분. 먼저 내용 보면은 당연히 이제 C레벨 중에도 기술을 굉장히 잘 아시는 분들도 계세요. 뭐 CIO들 특히 그런 분들은 기술 굉장히 잘 아시고 그런 분들이 많지만 이분들의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어떤 비즈니스 가치가 있을까가 관심이에요. 그렇죠? 왼쪽에 보시면은 이제 기능이 있어요. 뭐 이제 제가 설명 예시를 좀 적어놨는데 기능이 있고 그 기능이 주는 기능 가치가 있고 그거보다 더 상위의 어떤 비즈니스 가치. 예를 들면 구글 드라이버는 이러이러한 기능이 있습니다 하는 기능 설명이죠. 그리고 그래서 이 기능이 가지는 순수한 기능이 주는 어떤 가치. 그래서 팀원들이 협업할 수 있다. 거기에서 어떤 비즈니스적으로는 그래서 생산성이 뭐 향상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비즈니스 가치인 거죠. 그래서 고객사들이 겪고 있는 어떤 문제들을 이렇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제품의 피처라고 하죠. 그런 것들 사실 크게 관심이 없으세요. 이제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최소 비즈니스 가치 또는 뭐 질문이 나오면 기능을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일단 우리가 먼저 우리 제품에 이런 기능이 있고요. 저런 기능이 있고요. 이렇게 설명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C레벨 대상으로는 비즈니스 가치와 이제 조금 그 아래의 어떤 기능 가치 정도까지는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집중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C레벨들의 특징들이 있어요. C레벨들은 뭐냐면 이분들은 일단 굉장히 바쁜 분들이세요. 굉장히 바쁜 일정 속에서 시간을 쪼개서 저희한테 시간을 할당해 주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내가 원하는 답변, 내가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 답을 얻고 싶어 하시는 그런 특징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이분들은 의사결정권자세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답을 얻어서 그럼 빨리 결정을 하고 싶어 하시는 어떤 그런 특징들이 있다는 거죠. 결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답변을 빨리 줘야겠죠?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내가 원하는 답을 빨리 주면 그래, 고 하자. 아니면 안 되겠다. 못 사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싶어 하는 어떤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런 C레벨들의 특징들을 봤을 때 오른쪽과 같은 어떤 형태가 C레벨 대상 발표 형태가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짧은 시간 안에 발표를 마무리하세요. 저는 뭐 한 10분, 15분, 길면 한 20분 정도. 이렇게 넘어가면은 일단 대부분의 CIO들이 좀 마음이 급하신지 이제 들썩들썩 하시더라고요. 대부분의 특히나 이런 경우들도 많았어요. 저희가 문서를 미리 좀 출력해서 가져가서 오늘 발표 자료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드 카피를 드리죠. 그러면은 그리고 이제 저희 영업대표 나와서 앞에서 이제 뭐 서두 모두 발언을 합니다. 오늘 뭐 좋은 자리 만들어줘서 감사하고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동안에 이 바쁜 CIO들은 저희가 드린 하드카피를 막 넘겨보면서 막 체크를 하고 줄 긋고 질문한 내용 적어놓고 그래서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영업이 내려오면 이미 이제 오늘 제가 전달할 내용도 다 이해를 하셨어요. 그 짧은 시간 안에. 그만큼 바쁜 분들이고 이제 급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한번 다 본 내용을 제가 또 30분 동안 이렇게 발표하면은 굉장히 지루해 하시고요. 중간에 말을 끊거나 이렇게 하실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C레벨 설득 자료는 굉장히 짧게 10장 미만이라고 적어놨는데 저는 이제 뭐 오히려 더 한 5장 미만으로 짧게 작성을 해서 핵심이 되는 내용들만 딱 전달합니다. 그리고 그럼 이제 그 안에 핵심 내용 안에 어떤 게 들어가야 되냐? 저희 테이블에 있는 어떤 저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제품의 특징 및 장점, 기능은 없어요, 여기는. 그쵸? 기능 가치 정도까지 기본적으로 설명하고 난 다음에 비즈니스 효과, 비즈니스 가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벤더 입장에서 고객하고 또 다른 관점이 뭐냐면, 우리는 솔루션을 딜리버리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솔루션의 강점을 소개하고 싶어요. 점점, 자꾸. 그렇지만, 고객 입장은 목표가 다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고객은 그 솔루션을 사서 우리 회사 내 시스템을 구축해서 우리 비즈니스를 잘 돌아가게 만드는 게 목표예요. 여기 되게 중요한 차이점이 있죠. 우리는 좋은 솔루션을 딜리버리하면 된다. 팔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고객은 거기 하나가 더 있는 거죠. 그 좋은 솔루션을 사와서 우리 프로젝트까지 성공시키고, 그렇죠? 뭐 어떤 좋은 훌륭한 인력들 많이 데려와서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고 잘 운영해서 비즈니스 성과가 나오게 하는 것. 이까지 이제 고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 두 개, 제품의 특징의 장점, 그 다음 비즈니스 효과는 좋은 솔루션을 선정하는 데 이제 도움이 되는 어떤 정보들이에요. 반면에 그 밑에 있는 두 개 같은 경우는 구축 사례, 지원 방안. 고객 입장에서는 저 내용이 나와야지 이게 우리가 이 솔루션으로 저 회사의 어떤 능력, 벤더의 어떤 기술 역량들을 가져왔을 때 프로젝트까지 성공시킬 수 있겠구나라는 이제 확신이 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좋은 솔루션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구축 사례도 이렇게 있고요. 저희가 이렇게 잘 지원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성공시켜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이제 CIO들이 C-레벨들이 듣고 싶어 하는 내용이에요. 자, 저렇게 보면은 한 4-5장만 돼도 충분할 어떤 분량이 될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러면 아까 제가 이제 항공사 CIO 예를 들었었는데 그분이 저희한테 40분을 드렸는데 제가 10분 발표가 끝났습니다. 그럼 나머지 30분은 뭐 할까요? 기본적으로 저희는 가만히 있어도 정말로 질문들이 나와요. C-레벨들이 저희한테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냐, 저거는 어떻게 지원할 거냐, 이거는 되냐, 이런 질문들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본인이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인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짧게 발표를 하고 그 C-레벨들이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를 듣는 시간이 정말로 좋았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런 어떤 높은 의사결정권자를 만나서 그분이 원하는 게 뭔지를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전달하고 싶은 핵심만 짧게 전달하고 그분이 말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정말로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이 원하는 게 뭔지를 말을 해서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그게 안 되면 오히려 저희가 질문을 드려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럼 CIO님 이러이러한 기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라고 물었을 때 고객들은 이제 뭐 어떤 오픈 퀘스천이 되겠죠? 했을 때 그 C-레벨들이 이제 설명을 해줄 겁니다. 맞다. 그거 아니다. 내가 원하는 거 이러이러한 거고 이게 됐으면 좋겠다. 되겠냐? 뭐 이런지 얘기들이 오고 가겠죠. 그래서 C-레벨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달할 내용은 핵심만 짧게, 임팩트 있게, 그리고 C-레벨들이 이제 우리에게 뭔가를 설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들을 충분히 많이 갖는 것들이 좋아 보입니다. 상황에 맞는 이야기 구조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뭐 스핀 구조, 피라미드 구조 뭐 이런 식으로 나누기도 하는데 뭐냐면 미관식이냐 두관식이냐 라고 쉽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미관식 앞에 있는 부분들을 보면은 상황 파악하고 문제 제기하고 심각성 강조하고 그래서 해결책은 이겁니다. 라고 설명은 결론이 뒤에가 있죠. 이제 미관식이에요. 반대로 두관식 핵심 메시지 이겁니다. 이게 됩니다. 향상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근거를 제시하고 세부 설명하고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결론이 앞에 가 있죠. 그래서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이 미리 결론부터 얘기해라 라는 것들이 CIO를 대상으로 할 때는 뒤에 있는 두관식이 훨씬 더 좋은 방법이 됩니다. 그럼 이제 두 가지를 어떤 상황에 그럼 항상 제 두관식이 좋은 거냐? 뭐 그렇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스핀 방식, 미관식 같은 경우는 고객이 아직 문제가 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고객에게 조곤조곤 차례대로 설명하는 데는 굉장히 좋은 방식이 돼요. 자, 이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지 않나요?
상황이 이런데 이게 진짜로 이렇게 문제입니다. 방치하시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렇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이 순서대로 가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고객이 문제를 아예 인식조차 못하고 있는 단계. 이때는 저게 훨씬 더 강력한 방법이 됩니다. 근데 반면에 이미 우리 문제가 뭐고 솔루션을 찾고 있는 고객, 의사결정을 하고 싶어하는 전 단계 직전에 있는 어떤 C레벨 대상으로 왼쪽의 방식은 의미가 없죠. 이미 문제 다 알고 있고 해결책인지 아닌지를 설명 들어보고 판단하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두 가지씩이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은 어떻든 이제 짧은 메시지 결론부터 얘기하는 것들이 이제 대체로 맞다. 하지만 반면에 왼쪽 같은 상황도 이제 전달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도 있긴 합니다. 결론 좀 말씀드릴게요. C레벨들은 기본적으로 좀 굉장히 바쁘고 의사결정을 짧은 시간 안에 정보를 취득해서 의사결정을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에요. 그분들한테는 핵심이 된다 안 된다, 어떤 핵심이 되는 내용들을 결론부터 얘기하고 짧게 얘기해라. 문서도 최소화해라. 그리고 두 가지 설명을 드렸어요. 좋은 솔루션입니다를 설명하는 내용 하나하고 우리가 프로젝트를 성공시킬 수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 핵심 메시지가 되어야 한다. C레벨들은 그 외에 어떤 자잘한 기능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그 말씀 좀 드렸고요.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에서 이제 말하는 그 두괄식이 왜 좋은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C레벨 대상으로 이제 뭐 발표를 할 때 좀 도움이 될 만한 좀 팁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